민중의 소리 이완배 기자 함께하겠습니다. 이완배 기자님. 네, 안녕하십니까. 네, 어느새 2019년의 마지막 방송이 됐습니다. 그러게요. 네. 네, 마지막 날입니다. 그래서 어떤 주제로 방송을 할까 고민을 좀 했는데 네. 오늘은 우정이라는 주제로 한 해를 마무리할까 합니다. 경제학에서 우정은 정말로 잘 안 다루는 주제입니다. 왜냐하면 자신의 이익을 최고의 가치로 여기는 주류 경제학에서는 우정이라는 걸 아주 하찮은 감정으로 생각을 하거든요. 그나마 사랑 같은 경우는 인간의 종족 번식을 위해서 필수적인 감정이기 때문에 경제학에서 가끔 분석 대상이 돼요. 그런데 우정은 이거 갖고 있다고 돈이 되는 것도 아니고 종족 번식이 되는 것도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도대체 저런 쓸데없는 감정을 왜 가져야 되느냐는 게 주류 경제학의 관점입니다. 네. 그리고 사실 우정은 매우 우연적으로 생긴 감정이기도 하죠. 그러니까 사랑하고는 좀 다릅니다. 첫눈에 반했다거나 운명적인 만남을 경험했다거나 사랑에는 이런 것들이 있죠. 왜냐하면 짝짓기를 해야 종족을 번식하는 인간의 속성상 정말로 자기와 잘 맞는 사람을 만나면 몸의 호르몬 분비가 달라집니다. 가슴이 쿵쾅거리고 심장 박동이 빨라지죠. 근데 우정에는 그런 게 없습니다. 네. 친구를 만났는데 가슴이 쿵쾅거리지는 않잖아요. 네. 짝짓기를 할 것이 아니기 때문에 가슴 설레는 감정을 유발하는 호르몬이 몸에서 분비될 이유가 없는 겁니다. 네. 그리고 사실 대부분의 우정은 매우 우연히 시작되죠. 우연히 같은 동네에서 자랐거나 우연히 같은 학교를 나왔는데 우연히 짝이었거나 이런 식으로 우연에 우연히 겹쳐서 친구가 되는 겁니다. 그런데 희한한 건 우연으로 시작된 감정치고 우정은 매우 강력한 감정입니다. 때로는 우정 때문에 목숨을 거는 일까지 생기거든요. 예. 예를 들면 저는 김용민 PD님과 매우 끈끈한 우정을 갖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맞습니다. 우정? 네, 김 PD님. 전 존경입니다. 그 우정으로 하시죠. 저는 아니라고 할까봐 걱정했는데 좋게 이야기를 해주셔서 뭐 속으로는 저를 친구라고 생각 안 하셔도 오늘은 그렇다고 이야기를 해주셔야 방송이 계속되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예. 자, 그런데 사실 곰곰이 생각해보면 우리 두 사람이 이렇게까지 친할 이유가 별로 없습니다. 왜냐하면 진짜로 우연히 만났거든요. 네. 그리고 아주 우연히 저를 방송에 출연시켜 주신 겁니다. 예. 평소에 자주 만나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제가 사석에서 김 PD님과 식사 한번 해본 기억이 없어요. 취향도 다르죠. 저는 술을 좋아하고 김 PD님은 안주를 좋아하실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예. 달라도 너무 다른 사람인데 저희에게는 분명 우정이라는 감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궁금해지는 겁니다. 이런 감정이 도대체 왜 생겼냐는 거죠. 진화심리학에서는 우정이라는 감정이 발생한 이유가 있다고 봅니다. 어떤 이유냐면 우정이 있어야 생존에 도움이 된다는 겁니다. 인류가 살아남기 위해서는 사냥이나 전쟁을 하는데요. 이건 매우 위험한 일입니다. 이때 우정이 있으면 살아남는데 훨씬 도움이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전우회가 있는 부대와 없는 부대의 생존율이 매우 다르거든요. 인류는 수만 년 동안 협동을 기반으로 발전을 해왔는데 우정은 그 협동심을 높이면서 개개인의 생존율을 높이는 작용을 합니다. 이게 바로 인류가 우정이라는 감정을 발전시킨 이유라는 거죠. 그래서 진화심리학에는 우정과 은행가의 역설, 영어로는 Friendship and the Banker's Paradox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네. 과거에 한번 소개해드린 기억이 있는데요. 레다 코스미데스와 존 투비라는 부부 학자의 공동 연구입니다. 네. 짧게 복습을 해보면 어떤 뜻이냐면 말씀드렸듯이 인류는 오랫동안 생존율을 높이기 위해서 우정의 네트워크를 강화했는데 그 과정을 잘 보면 우정이라는 것이 힘이 센 사람들에게 집중되는 경향이 생긴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우정이란 사냥이나 전쟁에서 나를 살아남게 해주는 무기인데요. 어떤 사람하고 친해야 되느냐? 당연히 힘이 세고 사냥을 더 잘하는 사람과 친해야 좋은 거죠. 네. 그러면 사냥을 잘하는 용사는 누구와 더 친해야 편해지느냐? 이것도 당연히 나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추장 같은 권력자와 친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정은 사람들의 생존을 위한 무기인데 이 네트워크는 사회적 강자들을 중심으로 형성이 된다는 겁니다. 사실은 생존을 위해서 그 우정이 절실히 필요한 사람들은 강자가 아니라 가난한 민중들, 약자들인데도요. 네. 그러니까 이 이론이 우정과 은행가의 역설인 이유가 그겁니다.
은행이 돈을 빌려줄 때도 누구에게 빌려주느냐? 부자한테 빌려주는 겁니다. 가난한 사람들한테 잘못 빌려주면 돈을 떼먹잖아요. 네, 그렇죠. 그래서 정작 돈이 절실히 필요한 사람들은 가난한 민중들인데도 대출의 혜택에서 소외가 되죠. 그래서 레다와 존 두 학자는 영장류 조상들 중에 수렵을 잘 못하는 사람일수록 간절한 도움이 필요한데 그들은 사냥을 못한다는 이유로 친구로부터 우정의 도움을 받지 못한다. 이렇게 말합니다. 우정의 역설이 벌어지죠. 이제 조금 더 나가보겠습니다. 요즘 경제학계에서 새롭게 각광받는 분야가 행복경제학이라는 건데요. 네. 기존 경제학에서는 행복이란 어떤 사람이 가지고 있는 돈의 액수와 비례한다. 뭐 이렇게 단순하게 처리를 하는데 네. 그럴 리가 없죠. 행복은 그보다 훨씬 복잡한 감정입니다. 그래서 행복을 새롭게 정의하려는 시도가 바로 행복경제학입니다. 존 F. 헬리웰이라는 행복경제학의 창시자에 따르면 행복에는 돈도 영향을 미치지만 그 외의 다양한 요소들, 예를 들면 건강, 자주적인 삶의 선택권, 공동체성, 사회의 투명성 뭐 이런 것들이 인간의 행복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요소가 됩니다. 그런데 헬리웰 교수는 이 6가지 요소 중에 행복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요소를 우정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벗의 존재인 겁니다. 근데 여기서 주의할 점은 헬리웰이 말하는 우정과 벗은 내가 잘 나갈 때 모여드는 친구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내가 힘들 때 의지할 수 있는 친구의 존재가 바로 행복의 가장 중요한 요소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정과 은행가의 역설 이론에서 살펴봤듯이 잘 나가는 사람은 원래 친구가 많아요. 그런 건 나를 별로 행복하게 만들지 않습니다. 진짜로 나를 행복하게 만드는 요소는 내가 힘들고 지치고 벼랑 끝에 몰렸을 때 의지할 수 있는 친구가 있느냐 요겁니다. 이게 그만큼 어려운 일이라는 거예요. 원래 우정이란 잘 나가는 사람에게 몰리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는 진보 진영의 우정, 의리 이런 것들이 정말로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우정이란 원래 돈과 권력이 있는 자에게 모이는 거거든요. 근데 반면에 진보는 돈도 없고 권력도 없죠. 그래서 우정이 원래부터 희귀한 존재입니다. 사실 말이야 마른 말이지 이완배 같이 삐리리한 사람한테 누가 우정을 나눠줘봐야 뭘 얻겠어요. 사실 저한테 받을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래서 아니 사실이 그렇죠. 그래서 사실 우정이 모이지 않으면 진보는 더 생존하기가 어려워져요. 악순환 같은 겁니다. 네. 더 열악한 처지에 몰리기 때문에 더 우정이 귀해지죠. 그래서 저는 우리에게는 더더욱 인위적으로 끈끈한 동지애를 갖도록 노력해야 된다고 늘 이야기를 해요. 이게 없으면 늘 곤궁한 처지였던 진보에게는 이 싸움을 이길 승산이 없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질문을 해보겠습니다. 자, 우리 편 중 누구 하나가 잘못을 했어요. 이걸 좀 봐줘야 될까요? 아니면 같은 편이어도 잘못은 잘못이니까 아주 엄격하게 징벌해야 될까요? 이건 진보 진영 내에서도 매우 오래된 논쟁입니다. 그리고 상당히 많은 진보 논객들이 아무리 같은 편이어도 잘못을 저질렀으면 추상같이 꾸짖어야 우리의 정당성이 생긴다라고 주장합니다. 물론 일리가 있어요. 그런데 저는 개인적으로 어떻게 생각하냐면 이게 웃기게 들리실지 모르겠지만 저는 같은 편이니까 좀 봐줘야 한다라고 생각하는 쪽입니다. 이것 때문에 제가 욕을 무지하게 많이 먹습니다. 냉정하지 못하다고요. 예. 근데 제가 원래부터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던 건 아닙니다. 2016년까지만 해도 저도 같은 편이라도 잘못이 있으면 꾸짖어야 된다는 생각 쪽에 가까웠는데 생각이 바뀌게 된 계기가 있습니다. 지금 이제 저하고 제일 친한 친구인 이정무 당시 민중의 소리 편집국장 칼럼을 본 게 제 마음이 변하게 된 계기입니다. 예. 지금부터 한 5분 정도는 김 PD님께서 듣기 조금 불편하신 이야기일 수도 있는데 별 말씀하십니다. 예. 아픈 기억을 다시 꺼내야 됩니다. 이해해 주셨으면 합니다. 2012년 김 PD님께서 총선에 출마했을 때 과거의 발언으로 김용민 후보가 사퇴해야 한다라는 주장이 쏟아진 적이 있죠. 네. 그런데 2012년 당시 이정무 국장은 제가 알기로 김용민 PD님과 모르는 사이였습니다. 전혀 몰랐습니다. 그런데 그때 이정무 국장이 김용민을 위한 변명이라는 제목의 칼럼을 썼어요. 그래요?
네, 그 한 대목을 읽어보겠습니다. 예, 예. 다시 김용민으로 돌아와 보자. 김용민의 잘못이 마치 청와대에 앉은 누군가가 그랬던 것처럼 권력을 이용한 것이었다든가 과거에 한 옳지 못한 발언들에 지금도 변명과 회피로 일관한다면 누구도 그를 보호할 방법은 없을 것이다. 그런 게 아니라면 그에게 당장 유권자의 심판도 받지 말고 스스로를 심판하라고 요구하는 것은 지나치다는 생각이다. 그는 지금 대가를 치르는 중인데 그 대가가 얼마나 되어야 할지에 대해선 지금으로서는 유권자들에게 맡길 수밖에 없다. 이게 같은 편이니까 봐주자라는 뜻이냐고 묻는다면 나는 그렇다고 말할 수 있다. 우리는 누군가를 같은 편으로 인정하기까지 오랜 시간을 보낸다. 24시간 스토킹에서 얻은 검증 결과는 아니겠지만 간접적이든 직접적이든 상당한 숫자의 사람들이 이런저런 판단을 내리고 그것이 종합되어 우리는 어떤 믿음을 갖게 된다. 김용민의 경우에도 그렇다. 만약 그의 잘못이 더 이상 같은 편이 될 수 없는 수준이라면 그러면 같은 편이 아니니까 봐줄 필요도 없다. 반대로 그가 과거의 자신의 잘못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고백함으로써 같은 편에 남아있을 수 있다면 그렇다면 지금 내리는 비는 같이 맞을 수밖에 없다. 우리는 서로의 약점을 보완하면서 먼 길을 함께 가야 한다. 이렇게 적었습니다. 제가 이 칼럼을 읽고 생각이 정말 많이 바뀌었습니다. 우리는 진짜로 먼 길을 가야 됩니다. 그리고 그 길은 매우 힘들고 어려운 길입니다. 절대로 혼자 갈 수 없어요. 함께 가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같은 편에 대한 우정이 필요합니다. 돈과 권력을 진 보수와 달리 밑바닥에서 시작해야 되는 진보에게 이런 우정조차 없다면 가는 길이 너무 험악한 겁니다. 네. 그리고 이 우정은 잘 나갈 때 필요한 게 아닙니다. 네. 헬리엘 교수의 주장처럼 우리를 행복하게 하는 우정은 진짜로 힘들고 고난에 처했을 때 믿고 의지할 수 있는 그런 우정입니다. 햇살 짱짱할 때 우정이 아니고요. 네. 비가 내리고 우박이 쏟아질 때 그 우정이 필요한 겁니다. 그 비를 함께 맞아줄 벗의 존재가 우리를 행복하게 하고 이 험한 길을 걸어갈 원동력이 되죠. 그래서 저는 이 칼럼을 읽은 이후에 만약에 저에게 너도 무슨 사람이 어떤 일이 있는데 같은 편이니까 봐주자는 이야기냐 이렇게 묻는다면 저는 그 이후에는 그렇습니다 라고 답을 합니다. 저는 내가 동료들이라고 생각하는 사람 머리 위에 폭우가 쏟아지면 함께 맞아주자고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네. 왜요? 같은 편이잖아요. 이걸 보고 감정적이다, 논리적이지 못하다 아무리 비난이 쏟아져도 저는 이 생각을 앞으로는 바꾸지 않을 것 같습니다. 이게 없으면 우리는 매우 먼 길을 가야 되는데 그 길을 제대로 걸을 수 없을 것 같거든요. 자, 하나만 더 이야기를 하고 마무리를 짓겠습니다. 제가 오늘 이 이야기를 드린 이유는 요즘 진중권 전 동양대 교수가 예.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여러 문제들에 대해서 매우 비판적인 시각을 내비추면서 화제를 모으기 때문입니다. 네. 진중권 교수는 진보가 기득권이 됐다거나 유시민 장관의 방송을 꿈꿀래요라고 부르거나 김어준 총수의 방송을 개꿈공장이라고 비판하는 식으로 어조도 매우 강력한 발언을 이어서 하고 있죠. 저는 진중권 교수가 이런 비판을 할 수 있다고 보는 쪽입니다. 그리고 이 부분에서는 청취자 여러분들과 생각이 다를 수 있는데 네. 저는 진중권 교수가 여전히 진보 쪽에 꼭 필요한 동료라고 생각합니다. 지금도 그래요. 물론 이번 사건을 바라보는 시각이 저하고 아주 많이 다릅니다. 그러니까 진중권 교수 눈에는 저도 대중들이 듣기 좋아하는 이야기만 풀어놓는 어용지식인으로 보일 수 충분히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그것도 얼마든지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듣기 전엔 진중권 교수가 변희재를 따라한다거나 자유한국당의 공천을 받으려 한다거나 이런 류의 비판에 대해서 전혀 동의하지 않습니다. 저는 그분을 개인적으로는 모르지만 적어도 그 사람이 살아온 인생 행보를 보면 그런 일이 벌어질 확률은 절대 없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번 논쟁에 대해서 진중권 교수와 제가 생각이 다를 뿐이지 우리가 같은 곳을 바라보고 있지 않다거나 혹은 우리가 더 이상 동료가 아니라거나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그런데 저는 이번 논쟁에서 진중권 교수에게 꼭 한 가지 물어보고 싶은 게 있습니다. 조국 전 장관은 진중권 교수의 친구 아니냐고요. 트위터에서 우리 국이 이렇게 부를 정도로 절친했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궁금한 건
진중권 교수가 어떤 이유로 더 이상 조국은 나의 친구가 아니다, 우정은 없다 이렇게 생각하는 건지, 아니면 조국은 여전히 나의 친구인데 아무리 친구라도 비판은 해야 한다 이렇게 생각하는 건지, 이게 궁금한 겁니다. 저는 차라리 두 사람이 친구가 아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이 사태가 아주 조금은 제가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이 사건이 벌어지기 전까지 두 사람이 여전히 친구였다면, 만나서 얼굴도 보고 이야기도 나눴다면, 고양이 개탑을 선물로 주고받을 정도로 벗이었다면, 친구가 곤경에 처했을 때, 그때야말로 우정의 도움이 절실히 필요로 할 때인데, 친구를 공개적으로 짓밟는 일에 가담하는 것이 과연 옳았을까요? 저는 이걸 진중권 교수께 물어보고 싶은 겁니다. 저는 진보에서 우정이라는 가치가 너무 하찮게 취급받는 현실이 매우 안타깝습니다. 이런 이야기 들으면 온종주의니 진영 논리니 비판이 쏟아지는 것도 알아요. 하지만 그래도 저는 어느 편에 서야 한다면 우정의 편에 서겠습니다. 이정무 국장의 칼럼대로 우리는 정말로 먼 길을 함께 가야 합니다. 그렇다면 지금 누군가에게 내리는 비는 같이 맞아줘야죠. 우리는 서로의 약점을 보완하면서 아주 먼 길을 함께 가야 됩니다. 친구를 베어버리는 방식으로는 절대로 그 먼 길을 함께 갈 수가 없는 겁니다. 이제 2019년을 마무리하면서 정말로 많이 부족했던 저 따위의 하찮은 이야기를 들어주셨던 청취자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려야 됩니다. 이 저 따위의 부족한 사람의 허접한 이야기도 청취자 여러분들께서는 저의 약점을 보완해 주시면서 먼 길을 함께 걸어주신 거죠. 그 우정에 말할 수 없는 뜨거운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그 따뜻한 우정이 우리가 함께 이 먼 길을 갈 수 있는 원동력이 됐음을 고백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겁니다. 옳음과 그름, 진리와 거짓, 이걸 가지고 수많은 논쟁이 벌어지는 전쟁터 한복판에 우리는 서 있습니다. 그런데 이때 우리를 조금 더 아꼈으면 좋겠습니다. 조금 더 사랑하고 부족한 점이 있으면 조금 토닥여가면서 먼 길을 더 함께 오래 갔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다시 한번 진심입니다. 정말로 한 해 동안 부족한 방송을 들어주신 소중한 벗들에게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2019년 경제 독설 브리핑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한배 기자님 한 해 동안 정말 고생 많으셨고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참 좋은 벗이었습니다. 우리 이한배 우리 기자님하고 저는 전두환과 김장환 정도의 우정은 있을 겁니다. 우리 그거보다는 조금 더 친한 걸로 하면 안 될까요? 네. 네. 아이고, 이한배 기자님 너무 수고하셨고요. 우리도 내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감사합니다.